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대 최소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가 확장이 됐어요.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2차가 들어왔어요. 자, 우리 2차에 대한 최대 최소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가 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이다? 아래로. a가 음수면 어디로 볼록이다? 위로. 자, 그러면 요 p, q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아래로 볼록은 최소값 q를 갖는다. 자, 위로 볼록은 최대값 q를 갖는다. 기억나죠? 이 함수는 이제 아주 원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실수 전체에서는 최소값만 가져요. 최대값은 없어요. 최대값만 가져요. 최소값은 없어요가 되고,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열심히 추적했던 상황은 주어진 범위에서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인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얼마니? 이게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보던 최대 최소죠. 자, 뭐부터 확인한다? 주어진 정의역 안에 대칭축 P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다. P가 들어가 있다면, 대칭축이 들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최소나 최대를 반드시 갖게 된다. 그러면 그 P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여기가 최소면 최대, 최대면 나머지 하나에서 최소. 자, 접근 기억날까요? 자, 그럼 표준형을 안 만들어도 우리는 대칭축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됐어요. 자, 일반형 ax제곱 bx 더하기 c가 나왔다. 추계방정식만 뽑자. 추계방정식 뭐였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대칭축인 p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극 활용하여 뽑아줘야 빠르게 푸는 거야. 여기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로 볼게요. 자,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먼저 지수 함수가 나오면 뭐부터 살펴라?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부터 살피는 거야.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 최소일 때, 지수가 최대일 때 그 함수가 최대입니다. 지수가 최소일 때 그 함수 값이 최소예요. 자, 바뀌지 않는다. 뭐 얘기한 건지 기억나니? 지수가 클수록 함수 값이 크다. 자, 그러면 요 지수에 대한 추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지수.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니? 이 최대값은 이 함수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지수가 얼마일 때냐? 그러면 이 함수는 최대를 가지려면 지수가 최대일 때군요. 지수가 최대일 때군요.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수의 모습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니까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밖으로 나오면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얼마? 3입니다. x는 x가 1일 때 최대값 3. 됐어? 내가 구하는 정답은 함수의 최대값이니까 2의 3승 8입니다가 최종 결론입니다. 자, 중간에 최대 최소를 한번 풀고 다시 최대 최소를 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섞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가셔야 돼요. 지수의 최대 최소 따로, 함수의 최대 최소 따로. 그럼 x가 얼마일 때니는 지수에서 나왔어요. 지수, x가 1일 때. 최종적인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왔어요? 함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x가 1일 때 2의 3승 8이에요. a와 b를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 결론을 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로 하는 작업이 뭔지 이해됩니까? 지수가 2차인 상황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그 안에서 이 2차 함수를 잘 다뤄줘야 된다. 이게 기본으로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최대 최소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할 때, 이 부분을 자꾸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거니까 바로 이제 같이 붙어 가보면, 자, 필수 예제 9번. 자, 역시 최대 최소를 물었는데 지수 먼저 살펴보니 지수가 1보다 작더라. 밑이 1보다 작더라. 다음 함수의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수가 최대 최소인 상황에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함수는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이때 지수가 최소면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수의 최대 최소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누구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반의 제곱 9를 더하고 뺀다. 밖으로 나오면 1입니다.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무슨 값 1? x가 3일 때가 꼭지점인데 들어가 있죠? 그럼 x가 3일 때 최대값은 1. 자, 그러면 3으로부터 먼 게 누구? 1.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자,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지수의 최대 최소를 푼 거야. 그럼 함수의 최소값은 지수가 최대일 때. 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함수의 최대값은 지수가 최소일 때. 자,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겁니다. 지수의 최대 최소가 이번에는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최대인 것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게 만들고 지수의 최소값인 것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계산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x에 대한 2차식에 대한 이해예요, 지금. 2차식에 대한 이해가 최대 최소가 쉽게 될 거냐, 어렵게 될 거냐. 자, 대칭축을 뽑는 방법으로 다시 풀어봅니다. 표준형으로 만들지만. 자, 대칭축의 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3일 때구나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x가 3일 때구나. 그러면 최대값 3 대입하면 1 나오는 거 얻을 수 있고요. 그럼 3에서 멀리 떨어진 게 1이니까 1일 때구나 이렇게 해서 최소값 찾는다. 자, 축으로 찾은 것도 뭐 얘기하는 건지 이해되겠니? 승현 이해되니? 필수 예제에 나와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간단하게 언제의 상황인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52번. x가 얼마일 때니? 자, 지수. 특별한 정의역이 없어요. 자,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한 거 3에 마이너스 2일 때 자, 요게 최소값입니다. 자, 지수가 최대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위로 볼로. 자, 그러면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되겠어요? 자, a가 1보다 크대요. 다음 함수가 최대값은 언제 가죠?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값 가죠. 지수의 최대값은요. x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예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그럼 a제곱이 16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그린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뭔지 알겠어, 오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요거 마이너스 2a분의 b를 같이 안 했던 친구들인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대칭축을 적극 잘 쓰셔야 돼요. 자, 끊었다가 자, 여기 풀어보세요. 확인 체크.
자, 지수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지수꼴로 표현된 함수, 지수꼴로 이제 표현된 함수가 어떤 특징이냐, 그런 거거든. 이제 방금 전에는, A의 X승이에요 라고 하는 하나의, 밑이 하나고 지수가 그냥 2차인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등장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지수꼴이 나와 있고, 여기도 지수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수꼴이 여러 번 반복되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에 대한 유형들의 연습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둘이 밑이 같고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 그런 상황이 있어. 지수의 덧셈 뺄셈 여러분들 잘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A의 X 플러스 1승과 A의 X승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밑이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더하기를 하래.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밑이 같으면. 지수를 맞출 수 있으면 돼요. 자, 앞에 있는 요 A의 더하기 1승을 곱하기 A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의 X승, A의 X승을 더해서 A 플러스 1 곱하기 A X승이에요. 이렇게 연산이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꼴에서도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 언제?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을 때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는 소린 겁니다. 그러면 2의 X 플러스 2승이 있고 2의 X 플러스 1승이 있어. 그러면 요 X 플러스 1로 맞춰도 되고 둘 다 X승으로 맞춰도 되고, 자, 그럼 X승으로 그냥 맞춰볼까요? 그럼 요게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승, 2 곱하기 2의 X승, 6 곱하기 2의 X승입니다. 그러고 나면 얘 가지고 이제 혼자 뭔가 최대체수를 논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밑이 다를 때예요. 밑이 서로 달라. 지금처럼 밑이 하나는 4고 하나는 2예요. 그럼 얘네는 더하기 빼기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동량으로 더하기 빼기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나와 있는 형태를 보면 A의 X승과 A의 X승과 A의 2X승 얘네 둘이 같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요 둘을 더하기 빼기를 한 표현된 식을 보면 이 녀석을 제곱한 게 2X승이 되죠? 자, 그러니까 얘를 T 정도라고 치환하면 얘는 T 제곱입니다 라고 치환하는 이런 관계가 나와. 밑이 다를 때. 자, 그래서 A의 X승과 A의 2X승 꼴이 나왔을 때에 치환하는 방법. 이해됩니까? 얘를 T로 놓으면 얘가 제곱. 다음은요.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 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게? 땡수, 역수. 팽수 할 줄 알았네. 둘이 역수 관계인 걸 이용하는 거예요. 역수 관계. 그럼 얘가 T면 얘는 누구야? T분의 1이야. 이렇게 치환하는 관계가 또 나온 거야. 서로 역수 관계. 다음은요.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한 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얘네 둘을. 그럼 얘네 둘을 더하는 거는 얘가 T고 얘가 T분의 1인 건 맞는데 이 둘을 합쳐서 치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꼴이 반복돼서 나올 때 치환하는 방법은 보통은 A의 X승을 치환하자. 그러면 2X승은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승은 T분의 1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치환 방법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수를 치환할 때는 어마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Y는 A의 X승의 그래프에서 뭐부터 확인하고 왔냐?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이런 것부터 확인하고 왔잖아. 그럼 A의 X승의 치역이 뭐였니? 치역이 뭐였어? 연습했잖아. 치역이 뭐였어, 보민아? 2의 X승이 있어. 치역이 뭐였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치역이란 말이야.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X승은 밑이 누구든 상관없이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면 치환한 녀석이 항상 양수예요. 이 조건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치환한 값의 범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어도 A의 X승은 항상 양수입니다. 이 치환을 할 때의 범위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치환할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문자를 바꿔 쓰는 거잖아. 그럼 바꿔 쓰는 녀석은 그냥 원래 X의 범위하고 다른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한 녀석을 따라가는 게 조심해야 되는데 지수함수는 항상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조건을 보셔야 되고 이 녀석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제 11번에 나올 텐데 11번에서 이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본적인 치환의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보자. 그럼 하나는 4의 X승이고 하나는 2의 X승이 보이니까 어떻게 치환해야겠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겠다. 그러면 4의 x제곱은 t제곱이 되겠군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4의 x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바뀌는 거 따라왔니? 따라왔어? 자, 그럼 이때 t라고 하는 건 x가 0 이상 2 이하에서 t의 범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x승의 범위랑 같은 거야. x가 0일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x가 0일 때 1, x가 2일 때 4라고 하는 t의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치환한 녀석의 범위를 살피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치환한 녀석의 범위를 x 범위에 따른 내가 치환하려고 하는 2의 x승의 범위가 이미 첫 번째 최대 최소로 범위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랜만에 삑살이다.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되는 건 요 식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최종 답인 거예요. 내가 항상 찾는 건 y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y의 최대 최소. 그러면 이 y의 최대 최소 문제가 무슨 구조가 됐어? y의 값이 t에 관한 2차 식의 구조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처럼 t에 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 거라고요, 지금. 치환을 하면서. 자, 그러면 대칭축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 t는 얼마? 1이죠. 대칭축. 그럼 1인 게 들어가 있죠? 그럼 t가 1일 때 무슨 값? 최소값.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럼 t가 1이면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대칭축에서 멀리 있는 t가 4일 때. t가 4일 때면 16 빼기 8. 최대값 8이에요. 자, 여기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는 중간 연결고리인 t를 놓치시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삼천포로 빠집니다. 자, 다시 보세요. 2의 x승을 치환하자. 그러면 t에 관한 식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x가 아니라 t로 바꿨으니 t에 관한 범위를 내가 알아서 찾아 놓는다. 이게 내가 할 일 첫 번째. 내가 할 일 첫 번째. 이건 너무 기본. 내가 할 일 첫 번째. 중요한 내가 할 일.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로의 문제가 바뀌었으니 이제 2차 함수 문제 푼 건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 마지막 조심해야 될 부분 이거예요. 다음에 x가 a일 때의 최대값을 m, x가 b일 때의 최소값을 n이라고 하자. a는 얼마, b는 얼마, m은 얼마, n은 얼마. 지금 최대값, 최소값은 나왔어요. x가 얼마일 때 최소예요? t가 1일 때 최소니까 t가 1이 나오려면 x가 얼마였어요? 0일 때입니다. x가 0일 때군요. 자, 언제 최대예요? t가 4일 때였어요. t가 4일 때면 x가 얼마일 때예요? 2일 때예요. x가 얼마일 때인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x가 얼마일 때 물어보는 건 처음에 치환한 식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t가 얼마일 때냐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쓴 문자잖아. 내가 쓴 문자. t가 1일 때냐 4일 때냐는 출제한 사람은 궁금치 않은 상황인 거야. 문제 출제한 상황은 x가 얼마일 때냐가 궁금한 사람인 거야. 우리는 t의 값이 x가 얼마일 때 왔는지도 추적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푸는 우리의 준비 사항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뭘 한다? 2의 x제곱골과 4의 x제곱골이 보인다. 그럼 2의 x제곱골을 뭐라고 하자? t라고 하자. 자, 그러면 4의 x제곱골은 t의 제곱이 될 거다. 그럼 t로 바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 자, t로 바꿨으니까 t의 범위를 구하자. x의 범위에 따른 t의 범위를 구하자. x가 0일 때 2의 0승, x가 2일 때 4가 t의 범위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t에 관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자. 이런 흐름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오늘 좀 덜 도네. 살짝 지금 왔어. 자, 요 다음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10번이 더욱더 여러분 잘 공략하셔야 돼요. 자, 나와 있는 거 어떤 식의 접근인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9의 x승과 3의 x승이 뭐예요? 자, 누구 치환하자? 3의 x승을 치환하자. 그러면 9의 x승은 t제곱이다. 자, 그러면 t의 범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 자, t의 범위,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식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의 최대 최소. x가 얼마일 때? 대칭축의식.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b. 2일 때가 최소값. 다음 누가 멀리 떨어졌나? 3분의 1이 멀리 떨어졌죠? 3분의 1일 때가 최대값. 자, 2번.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4분의 1의 x제곱은 t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t의 범위를 찾자. t의 범위 x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밑이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 x가 2일 때가 최소값. 자, 주어진 식 y는 t제곱. 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로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맞겠죠? 자, 그러면 대칭축 얼마니?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t가 1일 땐 겁니다. t가 1일 때 최소값. 자, 멀리 떨어진 게 누군가? 2가 한 칸 떨어졌으니까 2일 때 최대값. 자, 이번에는 x가 3 이하래요. 이하. 범위가 양쪽 범위가 아니고. 자, 2의 x승. 자, 2의 x승을 치환하는 것까지 이제 보일 거 치환할 거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의 x승이 3 이하면 t는 8 이하 여기만 갖게 되면 8 이하면서 0보다는 크다가 있긴 있어요. 항상 양수라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8 이하만 가졌으니까 무슨 값을 갖나?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2예요. 그러면 8 이하니까 8이 어디 있냐? 8이 이쯤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칭축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값만 가죠? 최소값만 갖는 거야. t가 2일 때 최소값. 그러면 최대값은 없다. 왼쪽도 끝까지 가는 그래프니까.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네. 마지막 2개. 자, 11번과 12번이 있는데요. 자, 일단 11번. 자,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이 나왔어요. 자, 이걸 다시 써보면, 자, y는 2의 x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t로 치환하면 얘가 뭐라고? t분의 1이라고. 그게 보여야 되는 거야. 아, t 더하기 t분의 2구나. 그런데 t는 항상 양수라고요. x에 대한 범위가 없어도 t는 항상 양수라고요. 자, 그러면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 뭐야? 산술기하. 양수 더하기 양수. 누구 이상? 2루트 2의 곱 이상. 등호는 언제 성립? 더하는 둘이 같을 때.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는 누구 이상? 2루트 2 양수의 곱 이상. 최소값은 2루트 2.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x승과 마이너스 x승 꼴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t 더하기 t분의 2구나. t 더하기 t분의 2 꼴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보이면 산술기하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12번이 나왔어요. 별표 해주세요. 별표. 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너?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중간고사에서 저 시험 잘 보고 싶어요 하려면 무조건 성적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정복해야 되는 지수 함수 최대 최소의 가장 대표적이면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주 쉬운 풀이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단계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자, 일단 정석대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나와 있는 식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은 방금 전에 다뤘던 건데 얘만 있으면 그냥 얘가 t 플러스 1이었잖아. 얘만 보면 얘가 t고 얘가 t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말이야 얘들아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건 거야. 그러면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4의 x승은 뭐예요? t제곱이죠. 그러면 4의 마이너스 x승은 뭐예요? t제곱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t 더하기 t분의 1이 이게 둘이 동시에 나오는 거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뭐가 있어요? 둘 사이.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과 t 더하기 t분의 1의 연결고리는 뭐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곱셈공식 및 곱셈공식 변형이 연결고리잖아. 얘네 둘의 연결고리가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은 t 플러스 t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연결고리란 말이야. 그게 얘네 두 덩어리의 연결고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걸 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2를 빼야 되는 연결식이 있구나. 그렇다면 얘를 하나하나 t로 놓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치환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만큼을 전체를 치환하자. 저기 x를 또 쓰니까 이상하네. 이만큼을 치환하자. 그래서 이만큼을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k제곱 빼기 2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결론은요. 이 내용을 다 합쳐서 결론은 주어진 식에서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 자, 요 녀석의 모습과 4의 x승 더하기 마이너스 s승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려서 치환을 하기를 누구를 치환을 해야 되냐? 2의 x승 더하기 마이너스 x승을 통째로 치환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통째로 치환해야 돼요. 아까처럼 복잡하게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를 치환하게 되면 4의 x승 더하기 마이너스 2x승은 a의 x승 마이너스 x승의 제곱 마이너스 2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은 t 더하기 t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꼴이니까 이걸 t로 놓기로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놓을 수 있군요. 이 연결이 핵심인 거야. 자, 첫 번째, 얘를 t로 놓는다면 두 번째 박스를 t제곱 빼기 2로 놓을 수 있군요. 이 연결고리가 핵심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치환한 식 일단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났어. 치환할 때 항상 뭐 조심하라 그랬지? 새로운 t의 범위 조심하라 그랬지. t의 범위는 뭘까요? x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t의 범위, 숨어있는 t의 범위를 찾아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방금 전에 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누구라 그랬어? 산술기하는 누구 이상? 둘의 곱 이상. 그러니까 t는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누구 이상이에요? 2 이상이에요가 이렇게 붙는 거야. 2 이상. 가장 독특한 치환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치환 중에 가장 독특한 치환이에요. 숨어있는 t의 산술기하를 이용한 t의 범위를 찾아라. 이해되겠니?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t는 2 이상입니다. 까지. 자, 왜 2 이상이 나왔는지까지를 여러분들이 꼭 목적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면 뒤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떠들 거야. 자,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봐야 되냐?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째려봅니다.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꼭 체크하자. 얘가 t면 얘가 누구라고? t제곱 마이너스 2. 얘가 t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 얘가 t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 연습을 통해서 암기하다시피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는 게 핵심인 거야.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핵심 뭐라고? t의 범위는 2 이상. 이 2 이상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놓치면 답을 틀려요. 열심히 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로 가봅니다. 자, t1을 다 끝났어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의 최소값을 찾으러 갈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t에 관한 2차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어려운 게 아니란 뜻이야. 자, 그러면 요게 뭐 한 번만 그냥 이쁘게 다시 정리했어. t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까? 대칭축의식. t가 얼마일 때야? 대칭축 읽어봐. 얼마일 때야? 얼마야, 승현아? t. 대칭축. 1일 때, 1일 때. t는 1일 때 최소인데, t는 1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없어. t는 2 이상이란 말이야. t가 2 이상일 때 최소값 얘를 묻는 겁니다. 얘. 꼭지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놓치면 t가 1일 때라고 해서 틀려버리고 만다는 뜻인 거예요. 2 이상일 때를 놓치면 꼭지점 찾아가고 틀린다고. 자, 하면 t가 2일 때니까 최종 답은 몇이에요? 4 빼기 4 빼기 2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답인 거예요. 자, t가 2일 때니까 2 대입한 게 최소인 거 알겠어요? 최소값 나온 거 알겠어요? 자, 여기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일단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 다시 t제곱 마이너스 2 t는 2 이상 2 이상에서 최소값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이해됐어? 이걸 이해하신 분에 한해서 편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쓰면 이제 편법 알려준다 했잖아. 자, 편법은요 산술기하를 아셔야 돼요. 언제 최소입니까? t가 2 이상이라 그랬잖아. 산술기하에서 언제 최소야? a랑 b랑 같을 때가 최소지. 그럼 둘 다 1일 때가 최소지. 그 말은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야지 1이야? 0, 0. x가 0일 때가 최소인 상황인 거예요. x가 0일 때가. 이 말 알겠어? x가 0일 때인 거 알겠어? 그럼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요. 0, x에다 0, x에다 0 다 넣으면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게 최종 편법이에요. x가 0일 때를 알겠니? 알겠니? 그래서 0일 때는 언제 쓰는 거냐? 자, 이 12번은요. 중요 표시한 거 맞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면 일단 정석풀이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석풀이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편법이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 편법이. 여기에 있는 개수를 조작하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개수를 조작하면 2 이상이 아니라 1이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칭축을. 예를 들면 여기가 뭐 플러스 2야 이렇게. 그냥 바꿨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러면 식이 이제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니까 아 미안해 잘못 만들었어. 여기를 뭐 마이너스 뭐 8로 바꿨어. 이렇게. 그럼 대칭축이 t는 4죠. t는 4일 때가 된 거잖아. 4일 때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0일 때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사실은 이 대칭축 안에 들어가지 않게 여기가 개수가 조작이 돼서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게 t의 범위가 2 이상인 걸 알고 푸는 게 출제 포인트인데 선생님께서 실수로 잘못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내도 답은 나오잖아. 그럼 문제가 오류가 아니거든. 출제 의도와 상관없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편법 알려드렸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걸로 험하게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간이 될 땐 어떻게 하라고? 정석대로 푸시라고요. 이건 정확하게 풀어놓는 게 좋아. 시간이 없어. 문제 빨리 풀어야 돼. 그럼 빵 대입해갖고 풀어라. 이런 선택지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0을 대입해서 풀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셨다면 99.9%는 0 넣으면 답이 나오는 게 맞아요. 네?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다가 잠깐 졸아가지고 여기를 개수를 잘못 놨다. 그러면 허무하게 틀릴 수도 있다. 정석대로 풀어야만 맞을 수가 있다. 차이점 뭐 얘기하는지 이해됐니? 중간에 연결고리가 산술기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술기하로 등호성립 조건. 근데 이런 노파심이 왜 생긴 거냐면 아우 진짜 쌤이 이제 그동안 이제 희한한 꼴들을 좀 많이 봐서 그래. 예전 같으면 이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자 0인 걸로 대입하고 풀어! 그래 이랬거든. 그런데 이제 얘가 오류가 된 문제가 출제됐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요소에서 오류된 문제들도 나와서 그냥 버젓이 그냥 출제가 되니까 문제가 오류만 아니라면 이렇게도 출제돼도 상관이 없는 상황들을 이제 대비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 떠드는 거야. 물론 요 중요 포인트를 알고 더 확장해서 어려운 문제 접근도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풀이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마지막 확인 체크 3개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자, 5의 x승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승은 뭐로 보이니? t 더하기 t분의 1로 보이니? 누구 이상? 2 이상? t가 1일 때, 그럼 x가 a일 때, x가 0일 때, 최소값 2, 오케이? 산술기하의 등호성립 조건을 살펴야 돼요. 10의 2x승, 10의 마이너스 2x승. 자, 요거는 10분의 1 곱하기 10의 2x승. 그 다음, 10의 3승 곱하기 10의 2x승분의 1. 자, 요게 t, 요게 t분의 1. 산술기하 2루트 둘의 곱 이상. 자, 그래서 20. 최소값은 20. 그럼 언제 등호성립이니? 언제 등호성립이니? 둘 더해서 20이 되려면 10. 요게 10, 요게 10. 그러면 요게 100. 100이 되려면 x는 1이죠. 이렇게 찾아라. 3의 x 더하기 마이너스 x승과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 얘가 t면 얘가 누구? t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t는 2 이상. 2 이상. 자,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에 있죠? 자, 그러면 t가 2일 때가 최대다. 최소다. t가 2일 때를 대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에 0 대입했을 때 맞는 답이 나오는 그런 식인 거죠. 해보세요.